저번 시간에 글로까지 했고, 피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피클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파일을 말하는데요. 피클 파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객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일에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게 하는 모듈. 그래서 여기 보면 import 피클이라는 걸 했죠. 파일을 test.txt를 이거는 WB는 이제 여기 라이트 모드인데 바이트가 추가된 거예요. 바이트. W 바이트 모드로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는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데이터를 쓰라는 거죠. 파일에다가 이렇게 된 스트링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클 파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test.txt라는 피클 파일이 됐지만 일반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딕션 형태 그대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 쪽에서는 덤프, db 덤프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대는 이제 로드라는 걸 많이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덤프 시킨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스키마나 모양 그대로 가진 객체 형태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로드를 하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피클 파일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로드를 하니까 그대로 읽을 수 있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메모장 같은 거 열면은 그대로 안 보이겠죠. 파일이 깨져서 보이거나 객체 형태니까. 근데 이제 인공지능 쓰다 보면 종종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파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S는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관련된 어떤 자원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모듈이에요. 보면은 import OS하고 os.environ, 이거는 환경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환경 변수. 환경 변수는 우리 내 컴퓨터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 가면 여기 환경 변수라는 애가 있어요. 가면은 이렇게 환경 변수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정별로. 이 환경 변수의 의미는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한 경로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환경 변수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환경 변수 등록해놨기 때문에 어느 경로에서도 파이썬이라는 걸 치면은 작동을 하게 돼요. 왜냐면 환경 변수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 이런 거는 이렇게 환경 변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나콘다랑 파이썬들 이런 게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파이썬 여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로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걸 이제 환경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랑 윈도우랑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보니까 환경 변수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환경 변수 패스라는 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잠깐 그 패스를 보여주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파이썬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듈이 OS 모듈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거의 다 명령어죠. 명령어. os.change dir,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거, 현재 위치를.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를 쓰게 되면 그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CWD는 이제 자신의 위치, 내가 현재 어느 경로에 있는지를 보는 거. 그러니까 도스나 리눅스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OS 시스템 관련된 명령어를, 시스템 명령어를 파이썬 코드에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 명령어를 읽기 모드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라이브러리 부분은, 잘 많이 알면 좋긴 좋아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나중에 찾아서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주 쓰는 것들, mkdir, makedir 얘기하는 거고, rmdir, removedir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dir로 하면 디렉토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없으면 그냥 파일 그 자체를 다룬다. 그리고 rename, source, destination. 어떤 이름을 어디로 바꾸겠다. 도스나 리눅스 명령어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쵸? 압축 프로그램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모듈도 있더라. zFile이라는.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쓰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파일 압축 해제하는 부분. 뭐,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압축 알고리즘 뭘 쓸 거냐, 뭐 그런 거죠. 자주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스레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CPU를 쪼개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U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최상적으로 내기 위해서, OS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코드로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파이썬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약간 조금 고급적인 기법이라서,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실시간 서비스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있더라.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CPU를 쪼개서 최대의 성능을 내기 위해, 최대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쓰는 모듈이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대부분 자동으로 스레딩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옵션을 쓰면 자동으로 스레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는 없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템프 파일이라고 하면 뭐 임시 파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쓰진 않겠죠? 파일을 임시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 유용하다. 네. 뭐 가비지 파일 만들어서 뭐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자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써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트레이스백은 이제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를 추적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오류가 났을 때 에러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트레이스백을 이용해서도 어떤 오류를 추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 바이로 나오죠. 네. 라인 5에서 이런 에러, 라인에서 이런 에러. 왜냐면 지금 보니까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함수인데 안에가 통통 되어 있잖아요. 에러를 추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듈. 네, 그거를 트레이스백.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이 나오는데, 제이슨은 사실 엄청 중요하긴 합니다. 이 친구는 뭐, 지금 10년이 넘었어도 그때 쓰던 거 계속 쓰고 있기도 하고, 파일 송수진 할 때나 인공지능에서도 많이 써요. 이제 어떤 파일의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이슨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모바일 플러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XML하고 제이슨을 많이 쓰는데 또 인공지능에서는 얘를 많이 써요. 보시면 구조가 되게 딕셔너리랑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데 그거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제이슨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모듈을 파이썬에 기본 제공합니다. 그래서 임포트해서 쓰시면 되고 보통 뭐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송수진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자, 데이터 송수진할 때. 그래서 임포트 한 다음에 보면 돼요. 얘도 제이슨도 로드, 덤프 이런 기능이 다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일 명이니까 제이슨, 확장자가 제이슨을 갖고 덤프 시켰어요. 데이터 파일로. 이 파일에다가 제이슨 형태로 만드는 거죠. 나중에 쓸 때는 로드하면 되고 형태는 거의 딕셔너리에 유사한데 엄청 자주 나온다. 아마 이거는 정보 처리기사 이런 문제에서도 거의 무조건 99%로 나올 겁니다.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다뤄볼 거예요. 나중에 직접. 요거는 이제 제이슨 파일 인코딩 하는 거. 여기 보면 뭐 인코딩도 할 수 있다. 인텐트는 보기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백 얘기하는 거. 왜냐면 자료가 막 쭉 이렇게 나열돼서 나오기 때문에 인텐트 옵션 주면은 이렇게 중괄호 그런 식으로 가독성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대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네. URL LIB라고 나오는데 URL 관련된 거,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위키룩스의 어느 페이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URL lib 리퀘스트라는 걸 받아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경로를 적어주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읽으면 웹페이지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웹브라우저라는 거는 우리 웹브라우저를 파이썬에서 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로컬에서만 가능하겠죠. 우리가 콜앱 같은 데서 이거 쓰면은 안 되겠죠. 콜앱은 내게 아니죠. 로컬, 우리 비주얼 코드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웹브라우저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크롤링 할 때나 매크로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 종종 사용을 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는 이제 내용 끝났고요. 그다음에 외부 라이브러리 들어가겠습니다. 외부니까 말 그대로 파이썬에 갖고 있지 않는 라이브러리들이에요. 외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 pip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pip.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가상 환경인 아나콘다랑은 달라요. 파이썬을 가지고 있는, 보통 인공지능 쪽에서는 아나콘다를 많이 쓰는데, 아나콘다 안에 이제 파이썬이 있고, 파이썬에서 어떤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명령에서 치시면 돼요. pip install 하고, 이름, 라이브러리 이름 치면 되겠죠. 설치가 됩니다. 설치해볼까요? 페이커라는 문을 설치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보면 이미 깔려 있어가지고, 네, 이미 깔려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외부 라이브러리는 저런 방식 설치를 하면 되고, 지울 때는 uninstall 하시면 됩니다. uninstall. 저희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해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환경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버전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커라고 하면 이렇게 버전을 적어주면 돼요. 3.13. 지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엄청 편하죠. 여기도 보시면 썸 패키지라는 애를 깔고 싶어가지고 pip install, pip install 사용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여 썸 패키지라는 거 기능을 보니까 썸 패키지라는 거 패키지 이름을 적으라는 얘기네요. 네.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 줄 알았네요. 다음에 어닝스톨로 지울 수 있고, 버전 같은 거 명시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버전을 안 적어 놓으면 최신 버전을 깔긴 까는데 버전끼리 충돌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에 조금 민감해 해야 된다. 버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경우 지금 3.11 버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한 버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 이 두 개의 버전은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버전에 되게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최신 버전을 쓰는 것보다는 최신 버전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전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레퍼런스가 많습니다. 최신 버전은 레퍼런스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마 저희가 AI 처리 기술을 하게 되면 이 버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별로 커스텀해서 내가 원하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 되면은 함수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인자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버전에 민감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공식 문서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버전의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들이. 그 다음에 이거 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패키지를 어떤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pip 리스트 하면은 깔려있는 패키지를 나옵니다. pip 리스트 그러면은 뭐 엄청 많죠? 깔려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깔려있는 것도 가나다 순으로 돼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이 환경에서 깔려있는 패키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페이커라는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얘는 이제 가상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가상. 페이커가 이제 사기꾼이라는 가짜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를 임포트 한 다음에 이거 뭐예요? 객체 만든 거죠. 객체 앞에 대문자 만든 다음에 name이라는 함수를 콜하면
그냥 랜덤으로 이름을 만들어줘요. 어쩔 때는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아이디 같은 거 만들 때. 한글 같은 경우 코리아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글 이름을 만들어준다. 주소도 만들어줍니다. 어드레스. 그러니까 데이터 형태를 내가 맞추고 싶고, 근데 데이터 실제 없을 때 귀찮잖아요. 이런 걸 확보하려면. 이렇게 가비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면 되게 좋겠죠. 얘는 이제 포문으로 생성하는 부분이니까 30번 돌면서 이름이랑 주소를 만들어서 리스트로 만들어라. 그러면 30개 생성이 되겠죠. 보면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뭐 이름, 주소, 우편번호, 국가, 회사명, 직업명, 뭐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효율화가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외부 라이브가 있다. 여기 보면 심파이라는 게 있네. 심파이. 얘는 이제 방정식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 방정식을 내가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거 쓰면은 좀 쉽겠죠. 그래서 심파이라는 거를 임포트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X로 만들어 놓고 방정식 구해서 풀 수도 있다. 자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쪽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쓰면 좋겠죠. 안 쓰면은 코드로 구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직접 다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제곱 루트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 라이브러리도 있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라이브도 별로 없죠? 외부 라이브러리는 사실 뭐 엄청 많아서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잘 쓰시면 됩니다. 파이썬은 거의 라이브러리 빨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5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5장 연습 문제 있어요. 풀어보시고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이해가 안 간다던가 이런 것들. 1번 문제는 칼큘레이터 클래스를 상속받는 업그레이드 칼큘레이터를 만들고 그 안에 마이너스라는 메소드를 추가해 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칼큘레이터 클래스랑 밑에 어떻게 값을 처리할 건지가 나와 있고 칼큘레이터가 됐고요. 똑같이 인터프리터가 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서부터 확인하겠죠. 내려오면서 클래스 안에 이닛이랑 애드가 있구나 확인하고 다시 나와서 내려가서 업그레이드 칼큘레이터 들어가서 마이너스라는 게 있네. 내려와서 칼이라는 변수에 여기서 객체 생성을 한 거죠. 생성을 했으니까 init 함수는 그 순간 동작을 하고 그러면 칼점 value에는 그렇죠. value라는 변수에는 0으로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라인 가서 칼에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생성을 했으니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add 들어가서 add라는 함수 찾아가지고 10을 갖고 들어갔네요. 그럼 벨이 10이 되는 거죠. 10. 그러면 벨은 아까 0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10을 넣은 거니까 10이 되겠죠. 10. 그 다음 라인 끝나가지고 다 돌아왔고 그 다음 라인 가서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치웠어요. 마이너스 7. 그러면 들어가서 마이너스라는 걸 보고 여기에서 7을 빼겠죠. 여기 원래 지금 10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7을 빼니까 그 결과는 3이 나오겠죠. 3. 그러면은 공략 10조 보면 여기 3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색깔이 좀 이상하게 같은 걸 찍은 건지 모르겠네. 1번은 그렇고 2번은 밸류가 100 이상의 값은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맥스 리밋 칼큘레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보네요. 그 위에 거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고 맥스 리밋 칼큘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상속을 하고 상속을 받고 안에 100을 제한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조금 디버깅을 하면서 보죠. 칼큘레이터 확인하고 이닛 함수 확인하고 애드 함수 확인하고 함수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다시 오고 맥스리밋 칼큘레이터 안에 애드라는 함수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고 밑에랑 넘어가겠죠. 그러면 맥스리밋 칼큘레이터 객체를 칼이라는 변수로 만들었고 만드니까 바로 지금 이닛 함수가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닛 함수 동작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라인 add 50 그러면은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요? 메소드 오버라이딩 되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add 함수랑 자식 클래스에 있는 add 함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해놓은 add 함수가 작동을 한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된다. 실제로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 그쵸? 자식 클래스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지금 셀프가 0이죠 0. 0이고 지금 여기죠 밸류 0. 지금 벨은 50이에요. 그러면 셀프 벨은 밸류는 50이 되겠죠. 50을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셀프는 객체 이름이니까 칼 객체를 말하는 거죠. 칼 객체. 그리고 그 다음 라인 넘어갔죠. if문이 있네요. if문 밸류가 100보다 크면 근데 지금 안 크죠. 안 크니까 만족 안 하고 함수 종료되고 그 다음 라인 갔어요. 그 다음 라인도 똑같이 add 60 들어갔어요. 60을 가지고 자식 클래스에 add 함수 작동을 했고 현재 밸류에는 아까 50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60을 더했으니까 이 라인에서 110이 돼버렸고 그 다음 라인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나 값을 지금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죠. 110이 됐을 경우에는 100으로 수정해라 값을.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문제처럼 100 이상의 값은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 끝났고 그럼 현재 칼 밸류에는 값이 100 들어있겠지. 100 출력해보니까 100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 하면은 이런 거 연습하기가 좀 좋죠? 네. 3번. 다음 결과를 예측해보자. 그러니까, 올이라는 게 있었고, 올은 우리 내장함수에서 참거진 얘기하는 거였죠? 1, 2가 있고, 그 다음에 ABS를 절대값 취하는 거였어요. 절대값. 그렇죠. 절대값 3을 하고, 3을 빼요. 그럼 0이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0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1, 2, 0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 보죠. false였죠. false. 올은 다 연속적인 숫자가 돼야지만 참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럼 지금 1, 2, 4, 0이 나와버리니까 false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거 ORD는 ordered. 그러니까 A라는 우리 유니코드를 숫자로 바꿔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다시 바꿔라. 그게 A랑 같은지 같겠죠? 이런 거는 뭐 세부적으로 보려면 프린트를 더 해서 보면 되는 거고 ORD 이것만 찍어도 되고 안에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밑에 잘 해놨네요. 네. 이미 해놨죠? 결과적으로 A가 되니까 그렇죠. 참이 되는 거고 true로 나오는 거고 밑에는 제가 그냥 찍어본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맵 함수랑 이거죠. 필터 함수랑 람다를 이용해서 리스트에서 음수를 제거해보자. 조건이 있을 거고 필터 함수는 펑션이 여기 왔었고 두 번째는 연속 가능한 데이터였어요. 그렇죠. 연속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에 람다 펑션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x보다 큰 애들만 람다 x로 받아서 필터링 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로 리스트로 형변을 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은 0보다 큰 애들만, 그 양수들만 뽑혀가지고 양수들만 필터링해서 리스트에 들어있게 되겠네요. 출력해보면 그렇죠. 이 안에서 138만 양수니까 138만 뽑혀가지고 리스트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234랑 10진수를 16진수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x 234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234를 16진수 바꿔라니까 8진수는 우리 뭐였어요? 옥트죠. 옥탈. 그냥 인트 쓰면 됐네. 인트. 그러면은 똑같이 얘랑 뭐 똑같아요. 여기에 16진수 쓰고 16진수를 인티저로 바꿔라 하니까 기본 인티저 세팅이 10진수니까 그러면은 234 나온 거고 다시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얘가 16진수다. 근데 어쨌든 모르겠고 인트로 바꿔줘. 그래서 둘 다 여기서 똑같죠. 우리가 여기가 x라는 기호가 0x 들어가면 16진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써도 이런 게 더 깔끔하겠죠. 이게 더 어렵고. 그 다음에 6번 맵 함수랑 람다 함수 이용해서 1, 2, 3, 4가 들어있는 리스트에서 각 요소에다가 3을 곱한 3, 6, 9, 12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반복 가능한 함수. 아까는 필터 함수였고 얘는 지금 맵 함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펑션, 람다 펑션 들어있고 리스트. 그럼 x를 각 요소에 3을 곱해서 x로 만든 다음에 매핑해서 만들어 놓고 리스트로 형변한 간단하죠. 그러면은 3, 6, 9, 12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7번 7번 최대값 최소값 이건 너무 쉽죠? 그냥 맥스랑 민 구해서 더하면 되니까 걔를 그렇죠? 너무 간단해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하고 있죠. 왜냐면 최대값이 지금 뭔가요? 7이죠? 최대값 7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네.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네, 8번 라운드 함수 소수점 넷째 짜리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우리 자릿수 정해주는 거 17 나누기 3이겠죠? 계산해서 소수점 나오면은 넷째 짜리까지만 출력하는 거. 그냥 했을 때는 두 번째 라인 이렇게 나왔는데 넷째 짜리만까지 픽스해서 찍었더니 소수점 넷째 짜리까지만 찍혀서 나오는 라운드 함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라운드 함수가 없이 그냥 나눈 다음에 형변화 시키면은 파이썬은 내림 취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이 문제를 보면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되죠. 명령의 인자로 지금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rgv를 써야 되죠. argv. 왜냐하면 명령을 써서 값이 나온 거니까 이런 폴더는 자기 환경에 맞게 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냥 지금 제목이 챕터 5-9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거죠. 이거는 그냥 파일명만 myargv로 되어 있는 것 뿐이고 이동으로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파이썬 하고 저는 9니까 하고 1, 2, 3, 4, 5, 6, 7, 파이썬은 아니었고 얘가 0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82 0번이고 얘가 1번부터 되는 거죠. 띄어쓰기 기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번부터 끝까지 지금 슬라이싱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1번부터 끝까지 여기 있는 모든 숫자 1번부터 10까지 받아서 넘버스에 집어넣은 거죠. 10개 받은 거니까 그 숫자를 넘버라는 임시 변수로 받아가지고 누적시키는 거. 근데 인트로 바꿔준 거는 우리 사용자 입력값은
문자로 기본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자는 연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실행을 시켜보면 55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의 인자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실행시키면 안 돼요. 0 나오죠, 0. argv라는 거는 사용자 입력, 여기에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OS 모듈을 사용해서 다음과 동작 가도록 코드로 작성해라. 디렉터로 이동해라. 저는 그냥 편의상 열로 이동했어요. 경로는 뭐 자기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change dir이라는 명령어를 썼었어요. 이동해라. 이동하고 나서 dir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변수에 담으래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활용하는 거. 그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은 거고 이걸 출력하는 거. 얘는 지금 요 위에 있는 코드를 그냥 보는 거면 이게 CMD 창에서 C 드라이브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줄은 여기로 들어가라. 그렇죠. 경로를 바꾸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dir 쳐라. 그 다음에 리절트에 이만큼을 담아라. 그 다음에 걔를 리드에서 출력하라는 거잖아. 출력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저는 똑같죠, 결과가. 그래서 CMD 명령어를, OS 관련된 명령어를, 시스템 명령어를 파이썬 코드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였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얘도 이제 글롭 모듈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글롭.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을 변수에다가 글롭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경로에 접근해서 우리 와일드카드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txt 파일을 의미하는 거죠. 곱하기 표시. 확장자가 txt 파일 끝나는 모든 파일들. 이거는 경로니까 이렇게 탈출 문자 안 써주면은 유니코드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에 가서 txt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을 읽어서 파일이라는 변수에 넣고 그거를 출력하는 거. 그 파일이 몇 개인지 저는 렌으로 그냥 써놨어요. 실행시킨 거. 안에 10개 파일이 있고 해당 파일들은 이렇다. a.txt, abc.txt 저는 파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파이썬 파일로 안 하고 txt로 바꾼 거고. 파일로 하면 파일 나오겠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9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12번 보면 타임 모드를 활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해보자. 이렇게 슬러시로 연, 월, 일을 구분하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콜론으로 구분하고 이거는 타임 모듈에서 str, f 커스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죠. 좀 특이한 점이 M이랑 D는 대문자가 아니죠. 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든요. 이런 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Y는 대문자로 또 M, D는 M하고 D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 엑셀을 다뤄보신 분들이면 여기 좀 친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를 의미하는 거고. 이 형식 그대로 포매팅을 해주면 엄청 쉽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찾아서 드린다고 했었는데 깜빡했네요. 찾아가지고 그냥 어떤 표인데 아마 검색하시면 잘 나오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랜덤 모듈을 활용해라. 그 임포트 랜덤을 해야 되고 로또 번호 뽑는 거네요. 로또 번호. 이것도 심심하니까 우리 디버깅 해보죠. 일단 랜덤이라는
모듈 임포트하고 리절트라는 어떤 값을 저장한 빈 리스트 만들어 놓고 보면은 while문 반복문이죠. 6보다 작을 때까지 리절트의 길이를 구한대요. 현재 리절트의 길이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빵인 거고 6이 될 때까지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6개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반복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num이라는 변수에 random.length 1에서 45까지 난수를 생성해서 num에 담아놓고 저는 이제 찍어놓는 걸 구했어요. 찍어놓고 result라는 그러니까 여기 빈 리스트 안에 전에 있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왜냐하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않다면 result라는 것에 그 숫자 랜덤으로 생성한 숫자를 담아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솔트도 써놨네. 정렬해라를 하는 거고. 지금 왼쪽에 리얼티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40 발견됐고 14가 나왔네요. 14 넣고 이렇게 7 넣고 42 넣고 39 넣고 21 넣고 그래서 다 담고 정렬은 이제 반복문에 속해서 해놨다 보니까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 실제로 또 번호 뽑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똑같은 숫자가 나왔으면은 그렇죠. 이 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숫자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다시 한번 이 랜덤으로 랜덤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생성해 내겠죠. 그럴 확률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랑 두 번째 똑같이 나올 확률이 1에서 45까지니까 좀 낮겠죠. 연속의 숫자가 발생하는 확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원래는 이 문제들이 설명이 쫙 돼 있긴 해요. 근데 원래 옛날에 문제였었는데 프로그래밍적인 거가 조금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다 알아두면은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어서 조금 문제화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보는 있어야 3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